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해서 오늘 이제 이사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자, 12월 달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공매도 세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또 이제 새롭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후에 나왔던 이제 기사입니다. 이제 지난 이제 9월 달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면서 이 코스피 쪽으로 이전 상장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모멘텀을 한번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이후에 이제 오늘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되는 부분, 안건 관련되는 부분이 승인되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밝혀졌고요. 시간 내에. 그래서 이제 임시주총은 이제 12월 21일 날 개최를 해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는 어떤 부분이 있죠. 임시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이제 가결되면 자, 정건선물거래소에 코스피 이전 상장 승인을 신청할 건데 이전 상장 관련되는 뭐 조건들은 HLB 입장에서는 지금 갖추어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주총 이후에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모멘텀이 이제 새로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지난 이제 9월달에 진양곤 회장이 이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서도 이제 밝혔듯이 동영상 인터뷰에서 자 주주들이 이제 그간에 계속 이제 주주 간담회를 통해서 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 공매도 관련되는 수급 압박을 위해서 이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좀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뭐 무상증자 뭐 액면 분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 관련되는 부분 이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대차를 해갔던 어떤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다시 이제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입장에서는 주식을 다시 사서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이벤트들을 만들어서 이제 방어하는 전략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이런 어떤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이 나왔고 단순히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코스피로 이제 이전하게 되면 코스닥에 비해서 이제 10배 이상 일단 패시브 자금이 일단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유리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5월달에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에 간암 관련되는 1차 치료제 승인이 최종적으로 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 뭐 ETF라든지 이런 어떤 펀드 자금의 어떤 유입들,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가 계속 이제, 몇 년째 유동성이 굉장히 말라 있다. 그래서 가격대는 상대적으로 중장기 이제 바닥권, 박스권 하단에 있습니다만 좀처럼 이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감을 바탕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약하거든요. 이 코스닥에서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ETF, 액티브 ETF 같은 경우가 이제 설정이 되면서 그 관련되는 편입되는 종목들이 되게 되면 단기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대형주 관점에서 이 HLB 같은 경우에는 KLX 뭐 헬스케어 지수에 뭐 편입이 6월달 이후에 되어도 기관들의 어떤 물량들 어떤 들어오는 부분들이 거의 지금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로 의존하게 되면 코스닥이 150에서 빠져나가서 코스피 200으로 편입될 때까지는 신규 이제 공매도도 중지가 되고, 물론 뭐 기존의 공매도 물량들이 뭐 그대로 뭐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규로 이제 공매도가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보통 이제, 배당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흐름들 때문에 공매도가 물량들을 다시 상환하는 어떤 이제 일정들도 있는데요. HLB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연간을 뭐 씌울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라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은 펀더멘탈 입장에서 간암 1차 치료제로
FDA 지금 7월달 이후에 파일링 테스트 통과 이후에 이제 본심사를 받고 있고, 뭐 CMC 이슈라든지 특별히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서 하등 문제가 없이 굉장히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 5월달에 이제 최종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판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승인 받으면 1년 동안 또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이제 승인 받으면 바로 이제 하반기에 판매 준비를 올해부터 같이 지금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이러한 어떤 펀더멘털의 어떤 기대감과 개선 이런 부분들을 전혀 지금 수급상으로 무차별적인 어떤 공매도로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을 해서 주가가 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이런 부분들도 주주 가치 어떤 제고를 위해서 뭐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백윤규 이제 HLB 대표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와 주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주관사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오늘 이사회계를 통해서 지금 이제 내년 5월 달에 지금 최종 허가 결과가 나오고 신약 허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회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업 가치 어떤 재고 차원에서도 이전 상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일단 판단했기 때문에 진양군 회장의 그 동영상 인터뷰의 어떤 그 흐름에서 일단 이사의 결의가 나와서 이제 주총까지 열리기 때문에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름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수급에도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 어떤 이제 모멘텀이 하나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의 어떤 이제 주가 흐름에서는 0.54 큰 흐름은 없었죠. 예, 일봉상으로는 계속 이제 플랫형 형태로 추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월봉상에도 보면 이제 그 7월 말에 이제 급락하고 난 다음에 중국 쪽에서 부패 관련된 어떤 규제에 이 항서제약이 이제 엮이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하락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올라오는 것들이 좀 지그재그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장대 연봉이 나왔던 이 연봉의 아주 시가는 회복을 시키지 못하면서 이제 40위안 이제 중반 정도에서 위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도 이제 공매도가 어제보다 거래량이 이제 오늘은 조금 그래도 많이 늘어난 편이죠. 거래가 좀 터졌는데 공매도는 같이 일단 어제보다 비중이 좀 더 비중은 좀 줄었습니다만 전체 거래량은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수급상의 흐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기준으로 보면 13일 기준으로 840만 주, 12일부터 해가지고는 여기서부터는 좀 줄었죠. 12일 기준으로 거의 이제 뭐 900만 주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850만 주 밑으로 좀 내려가는 어떤 흐름들 잔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체결은 이제 오늘은 크게 없었고요. 자, 상한이 이제 한 8만 주대로 이 상한이 결국 이제 수급이 이제 풀리면 이 상한이 늘어나고요. 예, 구조를 보면 이게 뭐 사후적이든 사전적이든 추세를 보려고 하면 이 상한 쪽에서 흐름이 먼저 되고, 뭐 시차는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이게 주는 모습에서 주가가 올라가야 일종의 이제 뭐 쇼커버링이 좀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 거래량이 일단 늘면서 어떻게 이제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거래량이 늘었는데 음봉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개법으로 음봉이 되었던 거는 뉴욕 증시의 흐름들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31,500원대 여기를 고점 찍고 이제 31,000원대 밑단에서 해서 장중에 오후에는 이제 뭐 34,000원까지 좀 밀렸다가, 예, 2시 넘어서 이제 이제 그 반응이 한번 나왔죠. 예, 2시 넘어서 이전 상장 관련되는 부분 소식이 나오면서 아침에 고가죠. 31,500원대를 못 넘어가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오늘 이런 어떤 기사가 나올 때 이 프로그램하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일단 매도를 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공매도와 프로그램이 연관되어 있는 이런 어떤 수급들을 볼 수 있죠. 뭔가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일 때, 거래량이 늘 때 확 이렇게 프로그램과 외국계가 연계되어서 이렇게 밀어내는 흐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이 작았을 때 이제 특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전반적으로 이제 2019년도, 2020년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 코로나 기간에도 사실 이제 HLB는 거래량이 그렇게 막 늘지 않았던 분위기죠.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는 훨씬 더 작은 어떤 거래량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어떤 이제 유동성상에서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수급상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 어떤 수급 요인을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프로그램 쪽하고 외인들, 기관들하고 개인들 좀 매수를 했습니다만 이런 흐름 속에서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 순간에 또 이제 음봉을 맞아버리는 JP모건 쪽에서도 66,000주 매도하는 어떤 흐름들이 보였는데요. 자,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는 시간에도 이제 이런 흐름들에서는 크게 이제 뭐 벗어나지 못했고 시간에도 거의 뭐 흐름상으로는 동일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종가상으로는 5일선과 21일평을 좀 지키고 이틀 동안 이제 추세 전환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봉을 제껴버리는 양봉들이 나와서 결국은 이제 31,000원대, 32,000원대 이 흐름들을 올라가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대가 아니라 이 박스권을 넘어가는 어떤 흐름들이 이제 주 중반 후반에 나올 수 있는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수급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어제도 사실 이제 프로그램하고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를 지켰는데 오늘은 더 많은 프로그램과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 공매도하고 연결된 어떤 매도가 나오면서 눌려주는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 중반 이후에 메꿔지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스모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틀 남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유럽 쪽에서 좀 구체적인 어떤 결과, 판권, 관련해서 이 부분에 어떤 계약 관련되는 부분이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주가 측면에서도 좀 가속화될 수 있는 결국은 거래량이 늘어서 이제 이 부분들을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